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박영식 라이브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주검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나?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은 떠들썩한 여론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강의 부친인 소설가 한승원 씨가 자신의 집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강, 즉 자신의 딸이 통화에서 이처럼 얘기했다고 전했는데요.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와중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죽어나가고 죽은 아이의 주검을 들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토하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한강 작가의 반응은 반갑기도 하고 공감되기도 하며 씁쓸하기도 하고 이내 슬프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태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깝게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평가절하하거나 비판을 넘어 비난하거나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기쁨을 표현하는데 작가라고 너무 인색하게 구는 거 아니냐? 차라리 기자회견을 하는 게 덜 가식적인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한강의 인생이 숲을 그리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거기 나무 하나쯤이나 될 수 있느냐고. 어떤 이의 성공과 눈부신 성과를 폄하하는 데에 시간을 쓰고 다른 이의 경사에 박수를 보내지 못하고 축하할 대상의 출신 지역과 정치적 이념을 연결시킨 뒤 뭐라도 맘에 들지 않는 구석을 찾아내서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는 듯 힐난하는 게 얼마나 빈곤한 인생인지를 되묻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였던 소설가 한강이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참으로 비상한 시기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어둠 속 빛과 같은 소식이고 그간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아니 표현의 자유를 어디 방구석 쓰레기쯤 처박아 두려고 했던 이들에게 어떤 문학인이 한 시대를 직면하는 태도가 큰 가르침을 안겨줄 거라고 믿습니다. 작가는 시대와 주체를 자유롭게 횡단하며 작가의 목소리는 역사를 가로지르고 또 아우성치고 시대의 아픔을 부르짖으며 창조의 행위로 독자들에게 눈물과 공감을 안겨주기도 하지요. 한강 작가께서 더 좋은 작품들로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셨으면 합니다. 10월 12일 토요일 박영식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오프닝과 해당하는 내용은 이제 이 기사였습니다. 전쟁으로 날마다 이 죽음이 실려가는데 무슨 노벨상 잔치를 하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참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을 준 것은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더 냉철해지라고 준 것 같다고 이 한강 작가의 아버님이신 소설가 한승원 씨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뭐 가족 사진과 함께 이제 동아일보가 아주 디테일하게 좀 보도를 했는데, 네. 수상한 소감이 좀 얼떨떨했다라고 밝히기도 하면서도 마냥 즐길 일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뭐랄까, 뭐 작가로서의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또 자랐기 때문에 한강 씨가 이런, 뭐랄까, 주변을 좀 둘러볼 줄 아는 그런 자세랄까요? 그리고 또 이 한강이라는 작가의 이 태도나 자세를 정치인들이나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공인들에게 좀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문학인들이나 예술인들이 자신의 어떤 표현의 자유로 작품과 이 문화 예술 활동을 하면서 시대를 관통하는 관점들과 가치관, 철학들을 대중들에게 드러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영화나 드라마나 책이나 음악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들과 이 뭐랄까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뭐랄까 셀러브리티나 유명인들 또 연예인들 뭐 이제 문학인들 예술인들에게까지 공적 잣대를 들이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반대로 공인이 아닌 사람이 이런 언급을 딱 해버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어떤 공인들, 정치인들, 실제 공적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막 지나치게 정치면에 이 좋은 소식을 정치면에 결부시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저 반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어떤 국가의 상황을 또 언급을 하면서 참 전쟁을 비롯하여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이 전쟁의 실상과 이 참혹한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좀 기억을 해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목소리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좀 버퍼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잠깐 창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보시거나 그랬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간간히 이런 버퍼링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제 PC에도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버퍼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유선 인터넷선을 달아놨는데도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한강 작가의 말씀을 듣고 나서 참 많은 울림이 저에게도 있었고, 뭐 아버님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예, 참 따님을 잘 키워서 보람 있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박수 쳐드리고 싶고 축하드리고 싶고, 예,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당분간은 아무튼 한강 특수를 누리시길 바라고, 노벨상 특수를 누리시길 바라고, 우리 국민들이나 저같이 책을 자주 못 읽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독서에 또 재미를 붙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심지어 동네 도서관 사이트까지 마비될 정도라고 하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예. 뭐 교보 사이트나 예스24 이런 데도 책도 못 구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려고 해도 한강 책이 다 동이 나버리는 노벨상 특수, 한강 특수를 노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종의 이제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 마케팅에 그 업혀가는 일들이 있는데 재밌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정래 씨의 책이 더불어 잘 팔리거나 조정래 작가의 그 책이 덩달아서 같이 대여가 잘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건 왜 그럴까요? 바로 조정래 작가의 책 제목이 한강이기 때문에, 혹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처음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 작가 한강 이렇게 했는데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조정래가 수상을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을 쓴 조정래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줄 알고 조정래가 받았어? 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덩달아 이제 한강 이펙트가 제목이 한강인 것들까지 나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라고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거 이때다 싶어가지고 올라탄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여러분들 보세요. 넷플릭스 말고 OTT 서비스죠.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서비스가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넷플릭스, 왓챠, 뭐 TVN 뭐 등등 다양한데요. 예. 권상우 주연의 한강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한강 구조대와 관련된 드라마거든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SNS에다가 자, 이때다! 한강!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트리밍 중이다. 이거 이제 이때다 싶어서 홍보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재미난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강 이펙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주식 창은 캡처를 해놓진 않았어요. 근데 주식쟁이 여러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비하 표현이 아닙니다. 저도 주식쟁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주식쟁이인 분들이 있겠죠. 근데 주식쟁이들 중에는 아마 이 노벨상 수상이 알려지고 나서 국내에 있는 출판사 출판사 회사들,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있죠. 계열사이거나 아니면 본사가 갖고 있는 출판사를 끼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떡상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스24가 이미 상한가를 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죠? 점상을 했다고 하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한강 이펙트, 노벨상 이펙트가 사회 각 분야에 아무튼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분노스러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어떤 이의 성공과 눈부신 성과를 폄하하는 데에 자신의 시간을 쓰고 그걸로 어떤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들, 즉 내가 이 틈을 타서 반대 진영에서 그러니까 이제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것도 참 웃긴 일인데요. 한강 작가가 광주 전남 출신이고 그가 다뤘던 소설이 5.18과 4.3을 다뤘다고 하여 마치 좌파의 어떤 속해 있는 사람인 마냥 이념적으로 굴레를 더 씌우고 이러면서 나는 반대 진영에 있는 우파이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얻어지는 어떤 사회적 이익들, 그 사회적 이익이라는 건 언론에 한 번 더 내 이름이 언급되면서 나의 뭐랄까 가치라는 건 좀 웃기지만 세속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내 이름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해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름을 알리는 거니까 어떤 형태로든 어그로를 끌어서 내가 알려지면 나는 어쨌든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어차피 인지도가 있는 인간이지만 일단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재수없지만. 자, 일단 상 받은 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4.3과 5.18을 주제로 했는데 역사 왜곡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이제 뉴라이트 인식을 갖고 있거나 삐딱선 타는 인간들은 늘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뭐 다 언급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분의 그 없던 인지도를 살려주는 길이 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여러분 고백 하나 하자면 제가 노벨 수상 하시고 나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한 게 알려지고 나서 언론이나 레거시 언론에서 이렇게 쓴 거 말고도 각종 유튜브 그리고 레거시 언론이 아닌 군소 매체들 그런데 그 매체들 중에 자신이 우파라고 주장하는 인간들 극우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각종 플랫폼으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박영식보다 안 유명한 애들은 쳐주지도 않을게요. 박영식보다 인지도 없으면 일단 나가. 근데 저보다 좀 인지도가 있거나 그래도 이름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은 일단 언급하고 갈 건데
뭐 죄송한데 오늘만 이런 표현 쓸게요. 나도 듣보잡이지만 듣보잡 칼럼니스트, 듣보잡 매체, 듣보잡 우파 유튜버, 듣보잡 극우 인사들이 자기 SNS나 막 유튜브나 막 기고 뭐든지 통해서 한강의 수상을 폄훼하고 싶어서 난리 부르스예요. 나는 이제 그 인간들은 언급 안 할게요. 그 인간들은 나보다 안 유명하니까. 나보다 안 유명하니까 나 언급 안 해줄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정유라 같은 애는 국정농단 때문에 또 유명해졌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이제 정유라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좀 반댈세. 일단은 읽어는 드릴게. 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 옹호 소설이라는 이유, 노벨상이 없으니 그저 감사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파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찝찝하다. 원래 좌파는 감성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하다. 그 부분이 우파와 좌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상을 받건 왜곡은 왜곡이다. 배 아프구나. 이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댓글에 나와 있는 거 읽어드릴게요. 유라씨 너 뭐 돼? 뭐라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니 각자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정유라씨 개인을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 정유라 같이 민간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자격을 부여받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분의 직업이 뭔지도 난 잘 몰라요. 근데 SNS에 이렇게 이제 쓰셨다고 하니까 소개는 해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유라 씨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뭐 돼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우파와 좌파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왜곡은 왜곡이다. 여전히 명단조차 밝히지 못하는 유공자. 유공자 명단 밝히라고 하면 죽일 사람이 되는 나라가 정상 맞냐. 그래 계속 이렇게 살아. 그래 5.18 제주 4.3 왜곡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베베 꼬면서 살면 됩니다. 정 씨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비판하면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옹호하는 건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파들이 소위 자신의 진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유라 씨는 자신이 우파 인사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그래서 우파 인사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을 비판하면서 아니 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옹호하는 거야? 이치에 맞지 않아. 앞뒤가 맞지 않잖아. 네가 우파야? 내가 진짜 우파다. 나 정유라 내가 진짜 우파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저는 좌파 같은 인간이 되기 싫으므로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겠다라고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막 떠오르는 생각으로 잠깐 비평을 해드리자면 자 한국인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게 여기에 좌우가 있습니까? 저는 설령 극우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게 이제 경쟁 체제라고 본다면 문학 작품이라는 것도 문학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글빨, 표현력, 시각, 관점, 가치관, 철학, 작가의 세계관, 무엇을 관통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근데 서로가 경쟁해서 어떤 거를 터치하고 있는지를 노벨상에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노벨상의 수상 배경을 보면 수상한 이유나 근거를 보면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한 면을 강력하고 명료한 문체로 표현했다. 이것이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계기이자 배경입니다. 이렇게 판단의 근거를 들었어요. 자, 여기 어디에 좌우가 있습니까? 정유라 씨?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한 면을 강력하고 명료한 문체로 표현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좌우가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러니까 축하할 수 있는 건 축하하고 가는, 축하할 줄 아는 자세.
그게 뭔가 마음이 풍요로운 일반적인 사람들. 남이 슬픈 일이 있다면 같이 눈물 흘려주고, 남이 슬픈 일이 있다면 어깨를 도닥여주고, 기쁜 일이 있다면 같이 손잡고 기뻐하고 함께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그것이 우리 오랜 대한민국 동방예의지국의 그런 뭐 삶의 자세 아닌가요? 경조사를 우리가 챙기는 이유도 그러한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가서 뭐 부조금 내주고 위로해주고, 그건 그거고, 다시 뭐 직장에 복귀하거나 사회에 복귀했을 때는 그래도 개새끼가 될지 모르지만, 저 새끼는 나쁜 새끼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 새끼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저 새끼에게, 이 분에게 유감 뭐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말씀을 드리든지 함께 슬퍼해주는, 그 자리라도 참여해주는 그런 면모가 필요한 것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사회가 베베 꼬아지고 불편해졌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 정치병과 과도한 진영 논리에 휩싸인 사람들의 시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여기에 왜 좌파 같은 인간과 우파 같은 인간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제주 4.3과 광주 5.18 운동을 다뤘기 때문에 꼭 그래야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소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사실을 기반으로 based on true story가 있는 것이고, 사실 그대로 가면 다큐멘터리가 되는 거고요. 어떠한 특정 사건에 영향을 받아서 픽션이라는 게 탄생하면 허구적인 상상에 의해서 작품이 집필되거나 탄생되지만,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는 작가의 관점이 담겨서 허구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소설, 픽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5.18을 어떻게 작가가 해석을 하는가, 제주 4.3을 한강 씨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가 담겨 있는 건데, 여기에서 역사 왜곡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다큐멘터리나 뉴스의 보도, 사실관계를 다루는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전 보나, 일단 국제적으로 가장 어찌 보면 영예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에게 좌파 우파에 대한 이런 언급을 한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명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마지막이야. 난 더 이상 다른 사람도 언급하고 싶진 않아. 이미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 이름조차 몰랐는데 이미 유명해졌어. 짜증이 납니다. 나 이 사람 누군지 몰랐어. 근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개 짜증 납니다. 진짜 열받습니다. 분노가 침입니다. 아침부터. 동네 사람들 듣고 있나요? 아, 진짜 개빡치죠. 누구냐? 김규나. 김규나 들어보셨어요? 자, 오늘 1일 영식 채널에 나와서 더 유명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아주 대놓고 폄하를 해요. 노벨 문학상 수상의 의미. 자,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벨 가치의 추락, 문학 위선의 증명, 그리고 역사 왜곡의 정당화. 이 후반 부분, 역사 왜곡의 정당화는 정유라 씨와 입장이 같으니까 이건 빼고 얘기합시다. 부정적으로 언급하면 부러워서 그러는 거라고. 부러워서 그러는 거잖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부러워서 그런 거잖아. 부럽잖아. 질투하는 거잖아. 자, 김규나. C라고도 안 붙일게요. 김규나. 부정적으로 언급하면 부러워서 그러는 거라고 할 테지만 시대의 승자인 건 분명하나. 그래, 오케이. 시대의 승자지. 당연하지. 한강은 시대의 승자지. 이 시대의 현인이 될지 모른다. 분명하나 역사에 자랑스럽게 남을 수상은 아니다. 야, 이렇게 꼭 재뿌리죠? 꼭 동양권에게 주어야 했다면 중국의 옌렌커가 받았어야 했다. 자, 한국 수상자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작가가 받아야 했다. 아, 그래요.
올해 수상자와 옛 래커의 문학은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무게와 질감에서 그리고 품격과 감동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 둘을 비교하고도 그녀를 선택한 거라면 할리먼 심사위원들 모두 정치적이거나 노벨상 수상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모두 정치적이거나 또한 물질적이거나 혹은 명단 늘어놓고 선풍기 돌렸을 거다. 나 진짜 놀라운 게요. 와, 이분도 작가예요. 이분도 작가래. 작가인데 이분도 작가래요. 작가이고 심지어 여러분 이분 여성이에요. 남자 아니야. 김규나가 여성이야. 여성 작가야. 근데 자 일단 한국 사람 김규나, 한국 여성 김규나, 한국 작가 김규나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 작가가 받았어야 했다. 자 두 번째 여자라서 받은 거 아니냐? 야 와우 야 이 좀 세다. 아 이러니까 어그로를 끌지. 이러니까 언론들이 죄다. 아니 이미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어. 우파의 여전사가 됐나봐. 아 너무 유명해졌어. 아 유명해진 건 부럽네. 나도 어그로 좀 끌까봐요. 이게 무슨 정신승리야 진짜. 자 모두 정치적이거나 할리먼에 대한 의혹 제기까지 하죠. 할리먼이 물질적이래. 명단 늘어놓고 선풍기를 돌렸을 거다. 뭐 이제 로또 당첨 하듯이 그냥 했다는 거냐? 아니면 여자라서? 자, 지난번 문화 리터러시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께는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세미나도 했나 봐요. 아무튼 자기가 세미나도 하는 사람이래요. 수상 작가가 갈긴 역사적 일단 갈긴 아, 왜 그래, 진짜. 뭐가 이렇게 베베 꼬인 거야. 남들 축하할 일 생기면은 축하 못 해요? 아니, 남들 다 축하할 때 나는 모두가 오른쪽으로 갈 때 나는 왼쪽으로 간다. 뭐 이겁니까? 모두가 왼쪽으로 갈 때 나는 혼자 오른쪽으로 간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나는 노라고 한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부러워 죽고 싶은 거 아니야? 자, 수상 작가가 써갈긴 역사적 트라우마 직시를 담았다는 소설들은 죄다 역사 왜곡이다. 아이고. 자, 여기 뒤에가 더 충격적이에요. 소년이 온다. 이게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내용입니다. 소년이 온다는 5.18이 자, 여기서 이제 또 폄하가 들어가요. 5.18. 그러니까 5.18이라고 안 불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조롱이자 폄하죠. 3.1 운동을 폄하하고 싶어서 뭔가를 이렇게 막 비꼬아서 부르는 거와 비꼬아서 장명을 하거나 칭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5.18을 5.18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5.18이 꽃 같은 중학생 소년과 순수한 광주 시민을 우리나라 군대가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이야기다. 민간인 학살이 뭐 역사적 사실인데 뭐 어떡하는 얘기야. 작별하지 않는다 또한 제주 4.3 사건이 순수한 시민들을 우리나라 경찰이 학살했다는 썰을 풀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작가의 집필 활동이나 이 작가의 활동을 뭐 갈긴다, 썰을 푼다 이런 식으로 또 폄하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작가가 5.18과 4.3을 연달아 써내고 그래서 음주운전쟁이 아비가 대통령 당시 책 광고까지 해준 게 우연일까? 아, 요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쪽을 또 비하하는 내용 같아요. 할리먼이 저런 식의 심사평을 내놓고 찬사했다는 건 한국의 역사를 무엇도 모른다는 것이고 그저 출판사 로비에 놀아났다는 의미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렇게 또 깨어있는 깨시민 독자들은 와우, 자랑스러워하고 그 책에 열광하겠지. 그렇게 거짓 역사는 진짜로
박제돼 버리겠지. 자, 근데 저는 이제 김규나 씨의 이런 SNS는 하등 가짠코 하등 정말 논할 가치도 없이 가짠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글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를 제가 왜 언급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윤석열 정부를 살아가는 한 국민으로서 제가 요거를, 이 사람은 지금 이 노벨 문학상의 수상 자체를 또 정치적으로 또 많이 빚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정치적인 내용들을 하나 데리고 오자면, 저는 이분의 시각이라는 게, 아까 여러분들 방송 시작 전에 하이라이트 보셨잖아요. 교육위 국정감사 이런 걸 보면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 아무튼 국정감사 상임위별로 벌어지는 특히 진실 왜곡, 역사 왜곡의 장면들은 너무 많아요. 많고, 김광동인가 그 사람도 아직까지도 5.18을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보지 않는다, 북한이 개입했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개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규나 씨의 이런 인식이 별로 새롭지가 않아요. 왜? 지금 우리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재단 이사장을 하거나 중요한 직책들, 공공기관장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 부처 산하에서 줄 수 있는 자리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김문수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진숙 같은 사람들, 죄송한데 이런 인식과 다르지 않잖아요. 아닌가요? 김규나 씨는 민간인 김규나로서, 작가 김규나로서 자신의 의견을 SNS에 피력할 수 있다고 봐요. 그의 자유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방구석의 파이터들 말고도 방구석 파이터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음지에서 양지로, 양지에서 심지어 공공기관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재단 이사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차관이나 장관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그런 정부의 최고위 인사, 즉 대통령이 한강을 축하한다면 그거 얼마나 축하하겠습니까? 라는 의심까지 들어요. 왜? 김문수 누가 임명했어? 이진숙 누가 임명했어? 진실과 화해를 위원장 누가 임명했어? 이런 극우적 인사들, 뉴라이트 인사들,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과 동떨어진 사람들을 죄다 높은 자리를 주고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니겠어요? 그러니 나는 이런 사람들, 방구석 파이터들의 글마저도 이제 이상하지가 않다. 우리가 꼭 고위공직자들을 우리의 위로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심지어 어디 부처의 사무관이 국회의원실에 자료를 주는 거를 꺼려하면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이 의원실은 너무 까다롭게 볼 것 같아서 드릴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일부 의원실에다가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윗물이 맑아 아랫물도 맑을 뿐더러 지금 자신들은 우파라고 얘기하죠. 건전한 우파 같은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극우 인사들이 제도권 시장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일반 상식을 다 깨부수고 당연히 배워야 될 올바른 역사관을 다 부숴버리고 예전에 그 폐기 처분된 역사 수정주의를 다시 들여오려고 하는 이 물결 안에 올라탄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김규나 같은 인간들이 하나 새롭지 않다는 거야. 이런 인간들만 있을까? 더한 인간들이 많죠. 그러니까 나는 하지만 죄송한데 이 시대, 본인도 인정했잖아. 시대의 승자다. 이 어떤 시대의 흐름에 평가를 받은 사람은 죄송한데 당신이 아니고 작가 한강이잖아요.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어디라고? 어디서 기고를 하지 않아요? 이분이 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인가? 찾아보자. 김규나. 조선일보. 이분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선 단편소설 칼이 당선됐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예. 칼럼을 쓰나요? 조선일보 칼럼. 칼럼이 맞네요. 예. 칼럼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미디어스에서는 아예 다뤘네요. 이것도 함께 보고 갈까요? 네. 지금 현재 칼럼 리스트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작가 한강의 이 노벨상 수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필이면 이 시점에 안 그래도 블랙리스트였던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뿌리가 어디였는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나 지금 현 집권 세력의 뿌리가 어땠는지, 심지어 또 경기도 교육감인가요? 임태희 씨인가?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뭐 한강의 소설을 권장 도서가 아닌 걸로 빼버렸죠. 예.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의 시대를 한마디로 줄이면 전 야만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야만적으로 더 정치를 할 것인가. 야만의 시대, 우리가 야만의 정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빨대 꽂아서 한 자리씩 해먹는 사람들이 투성이인 시대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할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 우리 차관님이, 우리 장관님이, 우리 대통령께서 좋아하시겠지? 이런 생각. 망가졌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대를 한강의 노벨 문학상이 관통을 하고 있고 큰 울림을 준다고 봐요. 블랙리스트가 된 이후에도 꾸준하게 집필 활동을 이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봉준호라는 감독도 있었고, 박찬욱이라는 감독도 있었고, 오징어 게임 감독도 블랙리스트였고요. 한때는 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방탄소년단이 주목을 받았다고 해서 BTS조차도 좌파 빨갱이로 매도했던 집단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학과 예술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DJ 대통령의 말씀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문화 예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실제 인터넷 강국으로 만든 단초를 마련한 그 시대적 인물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문화 대통령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DJ가 만들어 놓은 그 기반 아래 확산시키고 더 강화시켰고요. 그랬죠. 그리고 노무현의 시대는 표현의 자유라고 따지면 지금하고는 뭐 아무튼 비교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노무현을 씹는 게 스포츠였던 시절이었고 대통령이 그걸 오히려 장려하던 시대였으니까요. 나를 씹어서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얼마든지, 길바닥에서 넘어져도 노무현 때문이었다가 국민 스포츠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고 다수의 언론인이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대이죠. 그런데 앞불사, 과거 이 정부의 뿌리였던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로 구분됐던 어떠한 문화예술인들이 국제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기염을 토할 만한 수상을 이뤄내니, 그 쾌거를 이뤄내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러니 더 이상 저는 이념의 잣대로 문화예술인들을 휘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대로 제가 다시 얘기를 하자면 김규나 씨가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를 한다고 해서 저는 색안경 끼고 보고 싶지도 않고요. 김규나 씨가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가치가
비판할 시간도 많고 비판의 에너지를 쏟아야 하나. 저는 김규나 씨가 자신의 작품으로 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프로 선수들이 결과로 이야기하듯이 경기 실력으로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알량한 우리가 이 시간을 쓰면서까지 크게 다뤄줄 만한 가치도 없는 한 줌에 지나지 않는 이런 내용을 길게 언급하고 싶진 않은데 어찌됐든 나는 동일하게 이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라고 해서 나중에 똑같이 색안경을 끼거나 뭐 이 사람이 어떠한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상을 받았어요.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뭐 맨 부커상을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김규나 걔 완전히 극우 수구 꼴통이잖아. 그 맨 부커상을 심사한 심사위원들이 정치적이고 물질적이고 여자라서 준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맙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김규나 씨도 이런 협소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는 김규나 씨가 노벨문학상 받으면 박수 쳐줄 생각 있습니다. 맨부커상을 받게 되면 김규나 씨의 작품을 내 돈 주고 사서 읽어볼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러우면 부럽다. 축하하면 축하하자. 노벨문학상은 받고 나서 그럼 얘기하자. 작품으로 승부를 걸어 그러면. 그렇지. 100m 선수인데 내가 금메달을 따고 싶어. 다른 선수들은 다 예를 들면 다 멋밥으로 보여요. 그럼 금메달을 따면 돼. 실력으로 입증하면 돼. 뭐가 그렇게 말이 많은 거야. 그래서 아까 했던 말씀을 다시 되돌려 드리자면 죄송한데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보고 계신 분들이 약 900명 분들과 저의 시각은 동일하다고 전제하고요. 밖에 계신 4천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노벨문학상과 맨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떤 뭐랄까 울창한 숲을 이루고 거대한 산을 만들었다면 죄송한데 김규나 씨는 우리 국민들과 대다수 국민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다수 많은 분들께는 그저 그 숲에 하나의 나무에 지나지도 않은 인생일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대단하답시고 노벨문학상 수상을 폄하합니까? 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진짜 적당히들 합시다. 왜 그래? 상을 받았으면 받은 거지. 왜 자꾸 이렇게 잼꽁이님, 영식님 이렇게 길게 다뤄주지 마세요. 격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